그래서 부자를 따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따라하지 말라고 제가 주의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은 금방 풀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면요. 그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재테크 서적이 읽다 보면은 내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좀 건드리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안감이 적절하면은 어떻게 준비하는데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이게 너무 불안감을 강조하다 보면은 포기를 하시는 그 안타까운 경우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목을 지은 것은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정한 거긴 한데 50이 돼도 50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은퇴하는 나이가 한 60 중반이니까 굉장히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50에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 이런 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재테크는 50부터 이런 제목으로 지었습니다.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제목을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재테크 서적 및 자산관리 서적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재산을 빨리 모으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모으나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한국 사회가 아직 젊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점점 고령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은퇴하신 분들이 준비가 별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더 효율적으로 돈을 갖다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배경에는요 세금도 있고요. 인출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지 세금이 줄어드나 이런 절세 대책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그 세금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준조세가 많은 나라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건강보험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인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갖가지 비용들 세금과 준조세 이런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존에 여러 가지 재테크 서적들이 얘기했던 적립 전략이 아니고요. 인출 전략을 얘기해 보는 게 좋겠다. 거기다가 지금 책 제목을 보시면은 재테크는 50부터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인출 전략을 제일 앞부분에 제가 다뤄놨습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답은 없습니다. 생각에 따라서 사람이 자기의 삶을, 종착역을 언제로 보느냐, 또는 내가 젊었을 때 조금 더 많이 쓸 것이냐, 비교적 더 나이가 들어서 더 편안하게 갈 것이냐, 이런 그 가치관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이 책에서 인출 전략을 다루면서 여러 각도에서 조명을 해보았고요. 그래도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가늘더라도 길게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 가는 게 노후 인출 전략의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을 조금 여기서 말씀드리면요. 다른 자산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다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금이 아닌 목돈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자산들을 말합니다. 인출 전략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 자산을 가지고 인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가진 목돈을 가지고 쪼개 쓰면서 인출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연금을 보유하면서 연금에서 이렇게 월급식으로 지급받는 이 두 가지 전략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자산을 먼저 일찍 소모하면서 생활비로 쓰고 연금을 조금 지연시켜서 늦게 받기 시작하면요. 이 연금은 액수가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성입니다. 그리고 연금은 좀 늦게 받는 게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연금은 이렇게 해서 늦게 받으면 액수가 늘어나는 데다가 그 다음에 뒤를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뒤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언제 이 세상 떠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연금을 가지신 분들은 자기가 언제 일찍 돌아가실지 늦게 돌아가실지 이런 걱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 연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정리하자고 하면 다른 유한한 자산들을 먼저 쪼개서 나눠 쓰면서 인출해서 사용을 하고 최대한 연금은 뒤로 밀어서 액수를 늘리면서 뒤를 걱정하지 않는 이런 전략을 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교과서적인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억이라고) 하는 돈을요, 인출 전략을 사용해서
이렇게 잘랐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3억을 가지고 제가 민간보험사에 있는 연금보험에 대입해서 3억의 적립금을 가지고 나눴을 때, 뭐 예를 들어서 61세부터 86세까지 25년간 기간을 정해놓고 확정해서 나눠받을 때 계산해보니까 월 130만 원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억이 25년간 받으면은 월 한 13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시면 알겠지만 뭐 남자분들이라고 하더라도 86세 이후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뭐 90세 후반까지도 생존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럼 우리가 이 3억 원을 가지고 종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이라고, 생존할 때 계속 나오는 연금이라고 생각해서 계산해 보면요, 이 액수는 더 줄어듭니다. 3억의 적립금이 한 달 115만 원 정도로 연금액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을 가지고 제가 3억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월 150만 원을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계산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 단락을 제가 글로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배경을 좀 더 정확히 알고 싶으면 이 책을 보시면 되는데, 이 선택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상으로 보면은,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 나이,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고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 하면 저는 연금을 택할 것 같아요. 왜냐면 3억 가지고 연금 한 달에 150만 원 받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어떤 금융상품으로도 불가능하거든요. 금리도 낮고 평균 수명은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나이, 연금 제가 은퇴할 시점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연금을 한 달에 150만 원 받는 쪽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아까 그 상황에 따라 조금 선택이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아직은 그 나이가 되지 않았거든요. 아직은 한 10여 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제가 조금 더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거든요. 젊었을 때는요,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장기 투자하다 보면 우량한 자산은 가격이 우상향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리스크를 안고 조금 더 수익률을 높여서 이 적립금 액수를 크게 불려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재에 있어서는 저도 목돈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그 나이가 되었을 때는요, 이미 저한테는 이제 시간이 없고 리스크, 이게 피 같은 적립금이거든요. 이거 잃으면 이제 저한테는 미래가 없는 거죠. 이거 가지고 리스크가 높은, 하이 리스크는 분명히 하이 리턴이지만 리스크라는 건 굉장히 두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적립금 사이즈를 키워놓은 다음에 정말로 제가 이제 소득도 없고 뭣도 없는 그런 시절이 되면은, 재산도 다 사용을 한, 소모한 이런 시점이 되면은 저는 그때는 연금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은 금방 풀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면요, 부자를 따라야 부자가 된다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 그 부자가 처음부터 부자가 아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부자가 될 때까지의 그런 경험을 따라하는 건 분명히 좋은 전략입니다. 근데 제가 이 책에서 한 파트를 부자를 따라 투자하지 말라 이렇게 쓴 것은,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랑 상황이 다르거든요. 이런 걸 따라하지 말라고 제가 주의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뭐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어떤 제 아는 사람이 1억 원을, 굉장히 리스크가 큰 암호화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1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자산인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그 1억 원이란 돈이 자기 자산의 1%밖에 안 되거든요. 대단한 부자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1%밖에 안 되는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사실은 1억 원이 그게 뭐 다 잃는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5천만 원을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연봉이 5천만 원입니다. 그럼 자기 1년 벌 돈을 몽땅 다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이 되거든요. 근데 암호화폐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리스키한 자산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잘 되면 좋겠는데, 만약에 안 돼서 이분이 5천만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다 잃게 되면요, 이분한테는 상당히 큰 타격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뭐 연봉과 관계없이 가진 돈이, 예를 들어서 전 재산이 2억이라고 친다고 하면 5천만 원이라는 돈은 25%나 되는 굉장히 높은 비율의 포트폴리오를 가진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자를 따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부자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따라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지만, 이미 부자가 된 사람, 우리와 상황이 다른 사람과 같은 투자라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상황이 다르고 가진 자산의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산 관리를 하실 때 예측하고 운에 의존하고 또는 몰빵하는 이런
관리법보다는요, 저는 계산을 통해서 냉정하게 그리고 논리적, 이성적으로 이렇게 자산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원칙과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재미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게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도요, 투자를 운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해서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퀀트 얘기를 하는데 이 자산 관리 전략에도 수학이 조금 들어갑니다. 제가 계산을 많이 했고요. 그래프도 조금 들어갑니다. 물론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하려고 애썼고요. 이 책을 쓰면서 굉장히 제가 콤팩트하게 너무 이렇게 길지 않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책이 두껍지 않고 그다음에 들고 다니시기도 좋습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책이니까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산 관리를 하실 때 이 책을 읽으시면서 원리를 응용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